네, 오늘은 또래 집단 내의 이 따돌림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. 부모님들, 혹시 이 자녀분들의 따돌림 문제로 고민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?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학교나 집단 내에서의 따돌림은 너무 큰 상처가 되고 또 이로 인한 부모님들의 근심도 큽니다. 우리 청소년들의 이 왕따 혹은 이 따돌림의 원인과 해결책을 중심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은 한국교사 학회장이시면서 안산 대부중학교 교사이신 최우성 선생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최우성입니다. 네, 선생님, 이 집단 따돌림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요즘 아이들의 이제 집단 따돌림이나 이제 괴롭힘, 이제 왕따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제 이것들이 이제 또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져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. 이 모든 것들이 또 학교 폭력이라는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으로 처리를 하는데요.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또 사춘기이고 사춘기의 특징이 또 예민하기도 하고 분노 조절을 좀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또 관계 지향적인 성격을 좀 아이들이 지니고 있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 틀어지는 아이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관계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따돌림이 발생하는데 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했을 때 뭔가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또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요.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끼리 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화장을 하거나 뭔가 같은 거를 했을 때 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이제 배척을 좀 당하는 성향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러면 이 아이들이 관계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따돌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혹시 차이점이 있을까요?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이 좀 심합니다.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나 왕따 같은 성향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아니 부모님이 인지를 했을 때 그거에 이제 처리를 금방 하면 아이들이 금방 사과하고 화해를 해서 또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. 근데 여학생은 남학생들과 달리 관계 지향적인 성격을 좀 많이 지니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번 토라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관계 회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악수를 하게 하고 사과를 하게 하지만 그때만 그렇고요. 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. 그러면 이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집에 와서 이게 부모님께 말씀을 안 할 텐데요. 혹시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징후라든지 조짐이라는 게 있을까요? 부모님들께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징후가 있는데 평상시하고 다른 형태의 행동을 보입니다. 뭐 일단 학교에 안 가려고 하고요. 또 잠이 안 와요. 아이들이 잠을 못 자죠. 괴롭히는 그 몽상이 막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오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요. 말수가 적어져요.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대화를 안 합니다.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잠도 안 오고 힘들어하는 그 징후를 포착을 하셔가지고 슬기롭게 대처를 부모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이 징후들이 보였을 때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? 일단 부모님께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는 거를 포착을 하셨으면요. 아이한테 협박적으로 물어보지 마시고요.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. 그래 아이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저 아이가 존중받고 경청을 하는 느낌이 있어야지 아이가 털어놓거든요. 이제 소갈이 하는 아이들이 무지 많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털어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. 혹시라도 털어놨는데 부모님께서 학교에 연락을 해서 그 괴롭히는 학생들한테 들어갔을 때 또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신중하게 들어보고 학교에 슬기롭게 학교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해서 학교에서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
이야기를 전달을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이런 집단 따돌림과 어떤 왕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예방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의 특징을 좀 많이 지니고 있어요. 그 자기만의 고집이 있거든요. 또 예민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.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조금 내려놓고 아이들하고 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마음가짐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. 네. 또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래에 속할 수 있도록 아이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.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괴롭힘이나 왕따가 지속될 수 있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이 그 게임이나 아니면 운동을 하고 싶으면 같이 그 배우려고 노력 좀 하고 네. 또 잘하는 게 좀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괴롭히지 않거든요. 운동, 체육 시간에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아이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뭔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나 취미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 징후가 있을 때 서로 부모님하고 슬기롭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걸 학교에 알려야 됩니다.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잖아요. 네. 네,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을 먼저 해서 우리 아이가 괴롭힘이나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. 이 당하게 되면 일단 학업 성적도 안 좋지만 아이가 우울해지거든요. 그 우울해지게 되면 자해를 하거나 네. 손목에 이제 긋는 거죠. 실제 긋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자살 충동도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변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따돌림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새겨들어야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